2025년 1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의 추억 때문에 노만석 씨를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했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다퉜죠. 그 다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의 충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쓰라린 상처죠. 그 윤석열에 대한 추억 때문에 노만석 씨를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대행으로 두고 운영하다가 지금 희대의 게이트, 미항소 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추억, 그걸 피해가려고 검찰총장 대행 체제를 해서 자기네가 유리한 미항소 사건을 만들었다가 이게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법이 통과됐으니까 1년이 안 남았겠네. 1년 뒤에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면 공소청에 남아있을 검사가 있을까요? 이제 수사는 새롭게 중수청을 만들어서 합니다. 중수청에 가게 되면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센 검사가 되는데, 중수청에 있는 검사는 인류검사, 또 공수처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있는 검사는 이류검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수청에 남아있는 검사는 삼류검사인데 누가 거기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공소청을 만들지 못하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실패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은 붕괴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은 제명이 아니라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탄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탄핵은 대한민국 공무원, 대통령 공무원 자리에서 제명하는 거죠. 제명은 제명이 아니라 재앙이다. 제명을 제명하라. 네, 이렇게 앞으로 정치 구호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하나씩 이게 미항소 사건이 왜 게이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 대검 연구관들이 이번 사건 책임지고 해명하시오 그랬죠. 그러한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누가? 주어는 대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지금 검찰이 정치 중립을 하라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검찰청법에. 그걸 하기 위해서 검사들은 파면도 함부로 못하도록, 정권이 파면해버리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파면도 안 당하게 해놨는데, 이 검찰총장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대검 연구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거는 검찰총장 대행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약한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강한 사람은 안 할 수 있겠지만, 대행은 휘청청하잖아요. 검찰총장으로 하게 되면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진짜 검찰에 힘을 쓰지만, 대행은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갈아버릴 수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하려면은 뭐 청문회 하고 뭐하고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함부로 파면도 못하는데, 파면도 못하는 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도 못하고, 파면하려고 뭐 징계안 어쩌고 했다가 그게 뒤집어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의 추억 때문에 노만석 씨를 검찰총장이 임명 안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법무부 용산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에다가 국민을 넣어서 법무부 용산 국민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원칙론이라 그러는데,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노만석 대행한테 장관의 의사를 전달한 사람은 법무부 차관으로 확인됐고, 법무부 차관도 내가 전화했다는 건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르죠. 근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 장관의
뭐 신중히 하라, 뭐 그 우리의 뜻을 전달한 건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데, 이 법무부 차관이 이 대행한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이 선택지가 뭐냐? 앞으로 이제 검찰을 개혁하지 않습니까? 공소청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어떠한 공소청, 자, 대행 정도, 검찰총장, 대검 차장쯤 가게 되면 자기의 영달보다가도 조직 전체를 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을 수사검사를 주장대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 정권에서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할 때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선택지를 내밀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거는 뭘 택하든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기 노만석 씨 입장에서는 뭐를 택해도 항소 포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뭐를 1, 2, 3, 4를 택해라. A, B, C, D 택해라. 여기는 이제 법무부 차관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노만석 씨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럼 이 사건은 왜 항소 포기를 하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어요. 별도 재판부에서. 근데 이 재판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해석 개헌을 했어요. 헌법 84조를 자기네들이 뭐 이런 뜻이다고 스스로 개헌을 해가지고 재판을 세워버렸어. 이거 개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 맞는지 틀린지 해봐야 돼. 해석 개헌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람들이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재판도 해야지. 너도 유죄네. 이게 나올까봐 항소하지 마라. 1심으로 끝내자.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1심에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법상의 배임, 특경법 더 가중이 되죠. 이게 배임이 될 경우는 이재명도 자기 재판이 다시 재개되면 불리해지죠. 그래서 자꾸 세우라고요. 네. 그래서 너 이건 세우긴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검찰을 앞으로 공소청으로 만들 때 요렇게 하겠다. 이렇게 뭘 택할래? 그러니까 노만석 씨도 검찰은 살려야 되겠고 하니까 일단은 항소 포기하는 쪽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소 포기는 제대로 된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자,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민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심을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에 결정을 해놓고 결과만 보고하면 돼요. 결정은 중앙지검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하면서 검찰총장한테는 승인을 받는 거를 관행으로 해왔습니다.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관행으로 해왔어요. 관행으로 해왔는데 그러면 이 검찰총장은 자기가 거기서 어떤 식으로 뭐 중앙지검장이 항소합니다 할 때 하지 마라 라고 해도 돼. 근데 이 양반이 법무부에 보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무부 차관의 전화가 와서 총장이 하지 마라. 지검장도 알았습니다 하고 세웠어.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도 자기한테 결정이 있는 걸 넘긴 거니까 이거 잘못한 거죠. 검찰총장도 장관한테 가도록 보고한 것도 그리고 거기서 의견을 듣고 가도 잘못이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중앙지검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보고를 했을까? 바로 대행체제. 이게 검찰총장이었으면은 그래 검사들이 한 거 그래 고해. 내가 책임질게 할 수 있는데 대행은 너 말 안 들었어 하고 그날로 바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고 못 바꾼다니까. 윤석열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7월에 나갔는데
지금 11월이죠. 넉 달째 대행체제로 갑니다. 이게 역대 최장 검찰총장 부재 기간입니다. 이걸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왔어. 대행체제로, 야, 이 총장 임명하면 또 그냥 청문회 하느라고 난리치고 또 된 사람도 검찰 보호한다고 골치 아프잖아요. 앞으로 총장 임기가 2년 되면은 공소청 만들 때 검찰들이 집단 반발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행으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참 정치공학을 한 거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동혁 씨가 제명이는 재앙이다. 그리고 제명을 제명하지 한 말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노만석 씨가 뭐 검찰총장이 되고 싶어서 말 잘 들었다. 이거는 별도로 둡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장난을 쳤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정성호 장관은 이 사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3.1의원과 보고받았을 때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죠. 보고는 받게 돼 있으니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의례적이다라고도 주장하는데 의례적, 그럼 모든 자기가 오게 되면 늘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건 이해가 돼. 그런데 이제 진짜 항소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이 양반은 국회에 가 있었어요. 그때 이 검사들이 진짜로 항소한답니다. 법원에 가서 지금 서류 넣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 국회에 가서 뭐 지금 방어할 게 한두 가지예요.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때의 신중은 다른 거죠. 수사검사들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소하라고 도장 결재했다고. 자기는 결정했어. 근데 이제 검찰총장 대행한테 보고 승인은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 승인했겠지. 근데 이 양반이 법무부에 보고하니까 신중하게 하라니까 이제 바뀌고, 이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를 받았고 법무부 차관이 전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이 항소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요, 하여간 이 노만석 씨는 결심을 뒤집는 까닭에 대해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몇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정치의 충견을 만드는,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정치검찰, 윤석열 때 검찰을 정치검찰을 했는데 자기도 정치검찰 만들어왔어. 근데 왜 노만석 씨는 오늘 사표를 냈어요. 사의를 표현했고, 뭐 빼박도 못하죠. 정민우 씨도 이미 사의를 표현했고 사표 수리되겠죠. 그럼 정성호는 뭐야? 법무부 장관 나가야지. 근데 법무부 장관이 나가면은 이게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한 거야? 이재명이 너지? 일로 갈까봐 정성호는 못 나가게 붙잡을 겁니다. 정성호도 내가 수사 지휘를 하면 서면으로 하지 그러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할 거는 자기가 의견이 항소하라 했으면 항소하라고 서면을 남기지 그랬어. 그럼 떳떳할 거 아니야. 신중하게 하라는 게 검찰 소신대로 하라는 거였으면 그거 서면으로 남기지. 항소하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걸 남기지. 왜 말로 해?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법을 다 아니까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다. 그걸 악용한 거죠. 흔적을 안 남긴 거지. 그러니까 정성호 씨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대장동 재판 항소 안 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지금 검찰청법을 바꿔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청법에 돼 있어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는데 이 조항을 없애고 뭔가 징계를 받아. 이번에 너희들 항명했으니까 징계하는 걸로 파면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는데, 이거는 검사 파면법을 완전히 검사를 자기네 삽살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명을 제명해라.
라고 장도영 씨는 이야기하는 거죠. 일리 있다고 봅니다. 법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독재자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그리고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탄핵이 제명이죠. 이재명을 제명하라. 아, 일로 갑니다. 정치는. 윤석열의 추억이 총장 대행 체제라는 얄팍한 수를 만들었고, 요걸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양소 사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게이트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면 검찰에서 나 중수청에서 안 받아줘.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안 받아주는 검사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뭐하러 있어? 자기 나가서 변호사 이미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검찰청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다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걸고 하게 되면 변호사 잘 될 텐데 공소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의 공소청 만들기 검찰 개혁은 실패로 간다고 봅니다. 이제 국정 전체가 실패로 갈 거예요. 하나씩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체 범법자가 정치를 하려면 진짜로 국민을 찍어 눌러야 되는데 지금은 군주정 시절이 아니야. 어려워. 권력을 서로 나눠주고 있다고. 지금 언론도 제대로만 쓰면 국민들이 뭐만 하나 터지면 바로 이그라이트 되면 봉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겁이 나서 뭐해요? 어디 젊은 사람 요새 MZ 세대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오늘 수능 보니까 뭐 수능 뭐 혹시 잘 못 보더라도 포기하지만 이런 달래기 이 인심 얻기 위한 이재명 겁먹었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파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맞서는데 이거 자체가 더 불을 지르는 겁니다. 제명을 제명하라. 이게 앞으로 중요한 정치구호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